네,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취업 강사 정광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력서하고 역량에 대한 위주로 좀 강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역량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조화하고 그에 대해서 사례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쓰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실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큰 맥락은 요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고 뭘 빼야 되는지는 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한 가지 방법까지 해서 총 이 네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군더더기들은 대부분 좀 빠질 거예요. 군더더기들은 좀 빠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작성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그 구조화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 뭐 성격, 그다음에 학교 생활,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실제적으로 보면 항목들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다 이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 파생된 거예요. 파생. 성장 과정에서 파생돼서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된 어떤 경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성격의 장단점, 성격에 대해서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잘 발휘했던 경험은 뭐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 특히 지난 하반기에 지원했던 라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 항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 항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는 이 네 가지 항목,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렇죠? 근데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작성을 해놓으시면 갑자기 채용 공고가 뜬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게끔 요 네 개의 항목들은 미리 좀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어떤 구조를 해야 적어도 그 사람들이 면접장에서 혹은 면접관들이 평가자들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좀 논리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그 근거인데, 행동 심리학에 대해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검증한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 강의 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강의 좀 참고해 보시면은 그 행동 심리학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난 과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예측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 경험.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 교도소를 간 친구들은 미래에도 교도소를 간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평가 방식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구조화에 대한 어떤 방법들은 프로블럼, 액션, 레저트 해서 보통 짧게 쓸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항공사에 지원한다고 해봅시다. 항공사에 지원하는데 저는 어떤 고객이 원하는 거를 미리 뭐 줬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고객이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클레임을 걸어와서 지금 뭐 바쁜 상황에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 시간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많이 뺏어가서 다른 고객들에게 서빙을 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진정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짧을 때는 어떤 상황, 행동,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짧게 사례를 구성하실 때 이렇게 나오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면 STAR이라고 해서 스타 기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타 기법이 행동 심리학에서 행동을 검증하는데 어떤 도구들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 됐고요.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쓸게요. 만약에 서비스업에서 어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고객이 어떤 주문이 늦게 나온다고 계속 클레임을 걸거나 혹은 막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는 매니저입니다. 내가 매니저로서 이 사람을 진정시켜야 되는 게 이제 태스크가 되겠죠. 태스크가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정시켰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액션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액션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진정시켰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 행동을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매번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만 써야 되느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을 후반부에 써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문제, 레스토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왔을 때 나에 대한 매니저로서의 책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을 어떠한 나만의 방식으로 이분을 진정을 시켜서 그에 대해서 진정을 시켰든 못 시켰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느낀 거라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600자에서 800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회사 지원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한 600자, 500자가 많죠? 600자, 800자 그 안에서 쓸 때 그 항목은 요 스타 기법으로 써주신다고 하면은 내용이 좀 더 구성이 알찰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막 1000자 이상이에요. 1000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보통 두 항목으로 제가 나누라고도 합니다. 근데 한 항목으로도 쓸 때도 있어요. 꼭 두 개를 쓰지 않고 나는 이 소재가 정말 나는 잘했기 때문에 써야 되겠고 임팩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드셨다 하시면은 아래 방법처럼 뭐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 액션,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천자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벗어날 때는 탁탁탁탁 쳐가면서 테두리 안에 둘 수 있게끔 구조화해 주신다면 자기소개서는 일반 평탄은 칠 수 있어요. 실제 자기소개서가 무조건 다 합격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잘 쓴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가자가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이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탈락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조화된 방법이니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비슷해요. 바로 이 PAR 기법이라고 해서 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에 대한 행동이 생겼고 그에 대한 결과까지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부터는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공사 이제 서비스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를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을 때 혹은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뭐 이런 경험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편의점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혹은 그 물건들이 잘 안 팔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지 그 상황과 그다음 어떤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적는 건데 그 돈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디를 가서 뭐 이렇게 다시 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의 계산된 내용들을 다시 꼼꼼하게 한 6시간, 7시간 거치면서 비교, 대조를 해봤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엔 찾아냈거나 혹은 못 찾아냈거나 이런 방법들이 그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액션을 어떻게 취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핏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뭔가를 얻었는지
그 이익이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막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얻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배웠다, 혹은 칭찬을 얻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느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는 베네핏이 될 수 있겠어요. 베네핏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조도 방금 전에 봤던 구조하고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또 좋겠죠. 훨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조화하는 방법에서는 사례가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사례가 나오는 건 똑같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좀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 그 기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업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상황이나 문제 환경이나 상황을 정리를 우선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면접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내야 했습니까? 라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또는 환경 하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셨습니까? 그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에요. 즉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애들 뭐 초등학교 산수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역량 중에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에 대한 액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 더 이상 강조 안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그냥 읽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태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의 행동은 혹은 감정을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성취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성취 업적을 이루기 위해 당시에 취한 행동들은 당신의 어떤 강점, 지식들을 활용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혹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역량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굳이 뭐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편해요. 더 편하니까 강점 혹은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내가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경청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다독였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셔야겠죠. 자,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기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선은 길게 쓰세요. 쓰면서 막 짜증난다 막 이런 내용들도 같이 써서 막 쭉 길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편집을 해보시면 돼요. 한 번 편집하시고 두 번 편집하시고 세 번 편집하시다 보면 글이 가다듬어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니까 주저리 쭉 쓰셔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 사항들을 좀 쓰셔서 길게 써보시고요. 마지막 레저트, 행동이 결과에 미친 영향.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수치, 기여도, 양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습니다. 수치, 기여도, 양.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수치, 기여도, 양.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제 하면서 예시로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치화 안 나왔을 때 첫 번째, 저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많습니다. 라는 게 더 귀에 들어올까요? 느껴질까요? 아니면 저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1000마리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 확실하게 빨리 와닿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기억에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난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수치화할 때는 약 몇 회, 약 몇 개, 약 몇 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됐다라는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력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 자기소개서에는 기술이나 스킬이 이런 부분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가치나 혹은 신념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꼭 명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한 1200부? 뭐 이렇게 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다면 약 1200부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셔서 수치화 혹은 그에 대한 기여도 얼만큼 제가 한 30% 정도의 그 업무 성과를 높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과가 꼭 수치화하는 것도 좋고 약 기억이 안 난다면 약 몇 회, 약 몇 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수치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멘트나 말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기관, 조직, 다른 사람들 또는 모임 등에 긍정적으로 끼친 영향. 자,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 자체가 긍정적으로 된 것들을 우선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었어. 여기까지는 끝이 실제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열심히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가 끝이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다시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좀 통해서 혹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통해서 이렇게 후속 대책도 세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PAR 요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내용을 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SR 구조도 있어요. 이 CSR 구조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핵심 문장이 나오시는 거예요. 핵심 문장. 핵심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제목과 첫 줄 혹은 두째 줄까지가 바로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읽는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가할 때는 첫 줄 혹은 두째 줄까지 읽어봤을 때 얘가 여기 속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것을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뒤에 내용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돼요. 두 줄까지만 읽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신 그 코어 센텐스에 대해서 핵심 문장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사례예요. 이 사례가 행동 심리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행동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결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이제 위에서 내용했던 게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뭐 PAR, CAR 하지만 전체적으로 핵심 문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례 얘기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수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보면 저의 강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첫 문장만 봐서 눈치, 디테일, 얘가 이제부터 눈치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평가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자,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2학년 여름방학 때 롯데백화점 행사장에서 여성 지갑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갑의 사이즈보다는 가격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대로 지갑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 고객들도 더 편하게 쇼핑을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눈치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눈치와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었는지 실제 사례를 나타냈는데 그 사례가 본인이 했던 행동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이든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옷 팔았습니다가 아니고 옷을 어떻게 배치하면서 조금 더 많이 팔릴 수 있게끔 DP를 한다든지
고객을 어떤 식으로 대했고 특별히 남는 고객이 누가 있는지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례, 그 사건 하나를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마지막에는 그 직무와 관련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고객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저의 강점은 띵띵띵에서 상품 기획을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상품을 만들고 누구보다 빨리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특정 회사에서 말은 안 했는데 그 특정 회사에서 어떤 직무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써주셔도 보통 4점, 아까 말한 1편에서 얘기한 5점 만점에 4점 정도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가 그 구성에 있어서 스토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STAR이라는 기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요 구조 안에서 써주셔야 되는 게 오히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쓰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면접 상황에서 질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럼 그게 뭐가 문제였냐? 그럼 거기서 네가 뭘 했냐? 그 하면서 뭘 느꼈냐? 보통 이 안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이 질문 안에서, 이 구성 안에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뽑아 놓으셔야 이 이외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총알이 막 날라와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제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10개가 날라옵니다. 그럼 하나밖에 못 막잖아요. 똑같아요. 면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총알 자체를 질문을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질문들을 줄여버리면, 통째로 줄여버리면 만약에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질문은 한두 개만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S에서,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겪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고 무엇을 달성해야 했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과업을 달성해야 했는지, 이 상황을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다시 그 친구들에게 갔어야 됐다, 혹은 그 고객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혹은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분해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실제 했어야 하는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액션,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나는 어떤 행동, 그걸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내가 바로 액션이 되겠죠.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왔을 때 당연히 고객의 얘기를 듣고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진정을 시켰는지, 그 바로 사례가 액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절트,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결과가 어떠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뭐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실제적으로 결과까지 성공했다, 안 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관련된 회사와 관련돼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STAR, 즉 상황에서 해당 역량, 경험, 역량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을 여기고 조직과 관련된 잘 적응했다라고 하면 조직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사례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맡았어야 되는 업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스크는. 그리고 행동,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을 통해서 요거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령 결과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웠다. 라는 것들이 바로 L, 그 다음에 플랜은 뭐냐면 그러한 경험, 실패 경험 혹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에서 특히 이러이러한 직무에서 이 제품이나 혹은 산업이나 업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면접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없어요. 이렇게만 잘 써주신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읽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읽어보세요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량 안에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STAR, 그 다음에 LP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동을 주는 자기소개 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동을 주는 자기소개 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다듬고 다듬다 보시면 이와 같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6살 때 돈밭에 볏짐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빗자루를 만들어 500원에 팔았습니다.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겠고요. 10살 때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촌 동생과 함께 비즈공예를 해서 펜시 가게 사장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석가탄신일에 오이와 얼린물을 들고 사찰 앞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문장, 되도록이면 글씨가 크지만 되도록이면 한 줄 정도 돼요. 이 한 줄 문장에 이 친구가 했던 것들의 모든 게 다 느껴질 수 있게끔 하려면 수치화 들어가는 거하고 그에 대한 결과, 요것까지 같이 들어가 주시게 되면 결과까지 무엇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한 문장 안에 첫 줄로 써주시면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 되는데 이 핵심 문장을 읽고 나면 평가자는 얘가 이 뒤에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와 비슷하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해돋이를 보러 간 간절곶에서 한 자리에서 김밥 200개를 팔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면 영업적인 직무에서는 보면은 되게 뭔가를 시켜도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과거에 했던 경험들에 대한 결과값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기소개서는 왜 써야 될까요? 왜 쓰는 걸까요? 역량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혹은 이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자, 첫 번째는 그 역량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상황을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면접에 대한 기초자료예요. 이거는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한 자기소개서예요. 또 한 가지 문장력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쓴 거 보면 글을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얼만큼 내용의 핵심을 잘 뽑아내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회사에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해외 영업 업무가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대부분 한글로 뭔가를 보고서를 올리고 한글로 결과 보고서를 하고요. 뭔가 한글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한글로 씁니다. 근데 바쁜 상황에서 어떤 친구 거는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한 장 것만 읽어봐도 돼요. 모든 내용이 잘 들어가 있고 이해가 정리가 돼요. 누구랑 일할 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후자적인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왜 들어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미리 서류 평가할 때 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서술 기법들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진부한 문장들을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첫 문장은 저는 혹은 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두 번째 2000년에 태어나서 이것들은 요즘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문장 첫머리에서 저는 혹은 나는이란 말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주어로서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글 자체는 누구 거죠? 이 글 자체는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장이 아닌 이상은 저는 혹은 나는이란 말은 되도록이면 빼주세요. 빼주시고요. 성격의 장점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다. 책임감하고 성실함은
전국에 있는 100만 취업 준비생들이 다 쓰고 있어요. 쓰지 마세요. 요 내용 자체를, 문장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고민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책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늘어뜨리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비슷한 유의어를 쓰시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소제목은 반드시 쓸 것. 쓰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제목만 봐도 혹은 첫 줄만 봐도 평가자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써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단적인 예로 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갑자기 중간부터 딱 펴서 113페이지부터 책을 보시나요? 아니죠. 첫 페이지 혹은 첫 장 정도 보면 차례가 있죠. 차례를 보시고 1장에서 뭐 얘기하고 2장에서 뭐 얘기하고 3장에서 뭐 얘기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제목은 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쓰세요. 꼭 써서 이 문장 전체, 그 항목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반줄 정도, 길게는 반줄이죠. 혹은 좀 짧게 써서 핵심을 딱 적어주시면은 밑에 글 내용을 읽지 않아도 소제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급할 때는 소제목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말들은 감점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쓴 거에 이런 말들이 들어갔어요. 뭐 굉장히, 매우, 혹은 무엇뭐에 빠져서 무엇뭐만 하면, 무엇뭐일지 모르지만 무엇뭐 후에 대학 진학을 한다. 그 다음에 뽑아만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이러한 비슷한 문장들도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론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좀 풀어보면 굉장히, 매우는 과장을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수치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빠져서는 균형 감각이 없고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은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회사는 어때요? 뭔가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무들을 멀티태스킹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일을. 그러니까 하나만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것저것도 다 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일지 모릅니다. 정말 우유부단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뽑아만 주신다면이 아니고 내가 뽑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론에서는 누구보다 강하다 라는 얘기보다는 이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은 질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역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면접 상황에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당연한 말은 쓰지 않으셔야겠죠. 예를 들면, 자,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의리가 있게 지냈고 우정은 돈독합니다. 이런 내용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이렇게 당연한 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역경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우정이 왜 돈독해졌는지, 친구들과의 의리가 왜 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리가 좋아졌습니다. 혹은 이렇게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라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 항목, 처음에 말씀드린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교 경험이라든지 직무 관련 경험,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성장 배경에서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혹은 내 생각을 좀 읽고자 하는 거죠. 내 뿌리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은 지원 분야에서의 부합하는 어떤 성격의 정도, 실제 우리 직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인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인지, 똑똑 부러지는 성격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직무와 연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관련 경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지원 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 전문성,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나타나 있는지 실제 점검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나눠진 게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사례, 특히 직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 직무와 관련된 사례를 어떠어떠하게 연결해서 쓰세요라는 그런 문항들이 뻗쳐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지원 동기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있죠. 이 직무에 대해서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 직무를.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 회사에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들어와서 뭘 하고 싶느냐, 이런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서 뻗어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입사 포부는 개인의 비전이나 회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내용이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평가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성장 과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선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될까요? 아니면 뭐 부모님 및 가족의 이야기가 뭐 성장 과정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될까요? 세 번째,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질 수 있도록 써야 될까요? 자, 이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첫째, 자, 과정이 아니라 특징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 전반적인 뭐 했고가 아니고 오전에 뭐 했고 오후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습니다가 아니고 오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다. 대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고요. 그 방법을 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부모님의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해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특히 이제 성장 과정은 내 진짜 성장 과정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거는 본인이 어떻게 커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라든지 혹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짧게 핵심만 한 줄 혹은 두 줄, 문장을 자꾸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좋겠고 길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세 줄, 네 줄까지 쉬는 마침표 한 번 없이 계속 쭉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읽다가 지쳐요. 읽다가 지치니까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어주시는 거, 끊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인사 담당자든 평가자들이 평가하는데 애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주겠죠. 너무 길게 써버리게 되면은 뭐 한 네 줄, 다섯 줄까지 쉼표가 없어요. 그럼 읽으면서 읽긴 해요. 근데 다른 생각하겠죠. 어떤 생각이에요? 저녁 뭐 먹을까? 이거 끝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읽고 나면 끝났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내 걸 다시 읽어요? 아니요. 옆에 많이 쌓여 있는데 다른 거 읽어야죠. 다른 거 읽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얘가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추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과거에 얘가 빗자루를 팔았어요. 막 혼자 만들어서 빗자루를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뭘 뽑아놔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능동적으로 뽑아서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979년에 3월 25일 어디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아이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했어요? 아니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똑똑하고요, 성실하고요, 책임감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네 자랑이네 라는 어떤 불편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거부감이 없어요. 정말 좋은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썼을 때 특히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는 저는 성실합니다 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줍니다. 혹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남습니다. 라고 했고, 자, 이는 3대 독자인 탓에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용돈을 어떻게 벌어서 구슬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만약에 영업사원으로 뽑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자, 성장 과정에는 어떤 가치나 어떤 신념이라든지 혹은 그 이외의 것들, 나에 대해서 어떤 동기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장 과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성격은, 나에 대한 성격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내 주변의 부모님 혹은 내 주변 친구들이에요. 내 주변 친구들입니다. 단순히 저는 내가 착하다, 나는 착하고 주변에 뭐 성실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되게 까칠하고 재수없고 싫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제 후자적인 내용이 조금 더 정답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자,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는 내가 핸드폰을 좀 꺼내서 지금 한번 꺼내 보셔서 주변 친구들에게 한번 문자나 카톡을 한번 쭉 해보세요. 카톡을 하면서 내가 어떤 성격이니 혹은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봐 라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좋은 대답들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안 좋은 내용들도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좀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카톡이라든지 뭐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또 활용해 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 나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봐왔던 부모님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한번 문의를 어떤 성격인지, 어떤 게 잘 장점인지 단점인지 한번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큰 걸 다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고 너 성격의 장점이 뭐니, 단점이 뭐니 라고 제가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단점을 되게 많이 잘 찾아요. 근데 장점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있게 찾으려면은 주변 지인들을 다수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에서 그러면 방금 봤던 단어들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단어들이 훨씬 더 자기소개서에서 먹힐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성격이나 일상적인 특성이 아니라 실제 조직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특성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조직 환경에서 요구되는 어떤 장점들이나 특징들이에요. 보면은 융통성과 적응성. 저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혹은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실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에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죠. 좀 더 읽어보면 협상 능력이 있습니다. 계획과 조직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근거를 통해서 성격의 장단점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어보시면 되겠죠. 뭐 그 이외에 뭐 대인관계, 윤리성, 창의력, 소신, 모험정신 뭐 이런 것들 쭉 있으니까요. 나하고 좀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를 사례를 보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장점입니다. 장점을 봤을 때 장점만 볼게요. 단점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영업사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외의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가기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단 땡이겠죠. 탈락의 1순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자체, 문장들 자체를 빼주셔야죠. 어떻게 빼느냐? 긍정적인 단어로 조금만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긍정적인 단어로. 이것들 빼고 조금 더 이거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신중하게 나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더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자, 장점 볼게요. 영업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관심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업사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정의들도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밑에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주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썼고요. 그 이외에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은 것들도 있었겠죠. 언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됐는지 그런 내용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라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상장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봉사활동, 뭐 소학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 여기서 했던 활동들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낀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한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 시각에서 바라본 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점이라든지 배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 위주로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게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례로 써주신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특히 뭐 동아리, 공모전 이런 것들은 직무와 연관되는 게 첫 번째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를 양보하거나 혹은 내가 거기서 희생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그 직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직무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빼놓는 것들이 많아서 좀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업에 대한 내용들, 뭐 B를 맞든 C를 맞든 A를 맞든 정말 열심히 배웠던 거잖아요. 2년 혹은 4년 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인데 그것들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교육 내용 중 커리큘럼을 좀 보시고 예를 들면 마케팅,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까 마케팅을 좀 볼게요.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개발이라는 수업이 그 수업에서 들었을 때 글로벌 마케팅 컨셉, 마케팅 환경의 이해, 고객 분석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그때 했던 뭐 어떤 쪽지 시험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마케팅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뭔가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나 혹은 내가 들었던 커리큘럼을 조금 뽑아보셔서 그 단원에서 뭘 배웠던 게 좀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사례가 있겠죠.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으로 활동하면서 PD 분야를 맡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례 위를 한번 첫 줄 읽어볼게요. 학창 시절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밑에 것처럼 나오셔야죠. 어떤 활동에서 어떤 분야를 맡았고 결과가 어땠는지. 밑에 것 잘 된 거 계속 읽어볼게요. 수많은 노래와 콘텐츠 가운데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배제하고 청취자 입장에서 재미있는 것을 제공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하고 뭔가를 했는 걸 나타내는 거고 다시 위로 돌아갈게요. 고등학교 때에는 서예부에서 활동했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과내 학회인 시사연구반에서 활동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식이에요. 저건 특정 사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기억이 잘 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사건으로 했던 B가 바로 B씨에 대한 사건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는 정말 쓰기 힘들어요. 회사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 나는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4학년 2학기 돼서 갑자기 이 회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내 기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라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요 기준 안에서 회사를 정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삼성만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삼성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무 내에서 선택을 하셔야죠. 무조건 삼성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도대체 이 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화학을 전공했어요. 화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삼성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겠죠. 찾아보시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에 대한 화학과 관련된 기초들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성과 혹은 이 직무에서 만약에 뭐 SK 같은 경우는 공중통합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성과를 내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지원 동기입니다. 어떤 그 회사와의 어떤 인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과를 어떻게 내줄 수 있느냐, 뭔가를 돈을 퍼다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무 안에서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공통적인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혹은 업무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엮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거,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다, 혹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가져오시거나 그 회사 특정 제품을 가져오시거나 혹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연관 지을 수 있게끔 가져오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이제 정보공시 시스템, 뭐 다트를 활용하거나 혹은 최근 뭐 관련된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사업 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업 포부 잘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사업 포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첫째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히 알고 계실 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건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건데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회사를 못 가본다,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력증명, 경력 기술서라든지 혹은 경력직 채용 공고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하나, 둘 혹은 세 개까지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입사업 포부는 이 부분에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관련돼서 한번 이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잘된 사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소비자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영업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업맨이에요. 영업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못 쓴 사례 한번 볼까요? 자, 귀사에서 경력을 쌓아 인정받고 필요한 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뭔가를 뺏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밑에의 내용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뭔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와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갑과 을의 관계가 돼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을이죠. 을의 입장에서 뭔가 회사에게 해주셔야 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반대 입장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CEO예요. 싫죠. 나는 얘가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라는데 얘는 뭔가를 자꾸 배워가겠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2번 이상 읽어보세요. 2번. 안 되겠다. 5번. 5번 이상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몇 자까지 써야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써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열정과 자부심을 이루어진 회사. 도대체 소제목만 봐서도 무슨 내용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는 우선 첫 번째로 좀 일단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 무슨 내용이 얘기하는지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 얘기하는데 오늘날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있고 뭐 어떤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서 띵띵띵 연구소에 누구누구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특강에서 어떤 것들을 한계를 극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직면했던 한계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이 회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이거는 특강만 들어서 내가 뭔가를 회사와 연관성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글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한계를 혁신했던 방법을 그게 뭐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네가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 삼성전자의 일원이 된다면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왜?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죠. 이건 정말 억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원 동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회사에 쓸 때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례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직무에서 어떤 계획까지 나타낼 수 있게끔 회사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자기소개서를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